신인간혁명 27권 이케다 다이사쿠 새싹. 또 그 사이사이에 아이들과 컵에 있는 물을 서로 끼얹는 신용을 하며 장난을 쳤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긴장하면서 신이치를 대했지만 이때쯤 되자 완전히 친구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현관 앞에 서서 하교하는 학생들을 악수로 배웅했다. 아빠, 엄마에게 안부 전해주세요. 학교를 잘 부탁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권위를 과시하는 교육은 아이들의 마음을 비뚤어지게 한다. 정신을 교류하면서 키운 신뢰야말로 교육의 기반이다. 그렇게 신이치는 학생과 만나 접촉하는 일을 가장 소중히 하고 싶었다. 오후 5시가 지나 신이치는 예절실에서 교직원 대표와 나누는 간담회에 참석했다. 신이치는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좋은 전통이 만들어지고 있는 점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모두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아라키 다카시 교장이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몸을 단련할 수 있도록 연구와 노력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과 전교생이 다녀온 소풍 등을 보고했다. 또 기토 마사루 교감은 모토를 새긴 비를 세우려고 하므로 저학년과 고학년 모토를 휘호해 달라고 요청했다. 나는 글이 서투르니 잘 쓰는 분에게 부탁하는 편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이 희망하고 학생들이 기뻐한다면 쓰겠습니다. 지금 바로 붓과 먹을 준비해 주십시오. 신이치는 먼저 저학년 모토인 명랑한 어린이, 배려심 있는 어린이, 끈기 강한 어린이를 쓰고 그 다음에는 고학년 모토인 활달, 우정, 근성을 썼다. 교직원과 간담을 나누는 자리에서 교가를 만드는 작업도 화제가 되었다. 신이치가 어떻습니까? 훌륭한 교가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까? 라고 묻자 교장이 난처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실은 모두 함께 작사를 했는데 이거다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야마모토 선생님에게 작사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만 신이치가 단호히 대답했다. 교과는 여러분이 만들어 주십시오. 나는 여러 면에서 온 힘을 다해 응원하고 조언하겠지만 중심은 어디까지나 여러분입니다. 신이치는 교장을 비롯한 교원들이 우리가 모든 책임을 지고 최고의 노래를 만들겠다고 결의하고 자각하기를 바랬다. 일은 잘 상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남에게 의지하고 응석을 부리는 마음이 있으면 언제까지고 성장하지도 자립하지도 못한다.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일어서자고 마음을 정해야 힘이 생기는 법이다. 신이치가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든 노래는 어떤 가사였습니까? 가사를 가지러 간 어느 교사가 봉투를 신이치에게 건넸다. 봉투 안에는 가사가 적힌 종이가 몇 장 들어 있었다. 신이치는 그 가사를 꼼꼼히 보았다. 어느 종이 한 장에 시선이 멈췄다. 그 가사는 언젠가는 이라는 단어로 시작되었다. 이 가사는 꽤 괜찮군요. 누가 지은 가사입니까? 옆에 있던 기토 교감이 송구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제가 지었습니다. 이 가사를 태고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이 뒤에도 교장 선생님과 협의를 해야 하니 그동안에 완성해서 가져와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신이치가 교직원과 나누는 간담에서 가장 상세하게 듣고 싶었던 점은 학생들의 현황이었다. 장기 결석하는 학생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안 계신 학생이 있습니까? 어머니만 계신 학생이 있습니까? 아버지만 계신 학생이 있습니까? 신이치는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교직원의 대답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모로 배려하도록 거듭 조언했다. 때로는 보호자 앞으로 보내는 전원을 맡겼다. 신이치는 보고를 다 들은 다음 의미심장한 말투로 이렇게 말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도 고생하고 고생해서 자녀를 속하 초등학교에 보내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든 창가 교육을 받게 하고 싶다는 강하고 강한 마음에서 자녀를 입학시킨 부모님도 있습니다. 내가 창립한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자녀를 보내자고 결심한 분도 있습니다. 그 고마운 마음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런 만큼 기대도 큽니다.
가족들이 소카 초등학교에 보내 참으로 좋았다고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교육을 하지 않으면 죄송한 일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으로 일본 제일, 세계 제일의 초등학교를 목표로 해 주십시오. 학생들의 가정은 가지각색이었다. 아리타케 마사요시라는 1학년 학생이 있었다. 몸집은 작지만 활기차게 잘 뛰노는 명랑한 아이였다. 부모님은 마사요시가 5살 때 이혼해 어머니 후미에가 마사요시를 키웠다. 남편과 헤어진 후미에는 도쿄에 있던 집을 처분하고 소카학원 근처인 히가시에 야마토시로 이사했다. 친정 어머니와 아들 이렇게 3사람이 생활했다. 후미에는 가능하다면 아이를 소카학원에서 공부시키고 싶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새 가족의 생활이 자신의 연약한 힘에 달려 있었다. 아들을 어머니에게 맡기고 회사에 다녔지만 들어오는 수입으로는 겨우 입에 풀칠하는 정도였다. 1977년 10월 후미에는 세이쿄 신문에 실린 도쿄 소카 초등학교 모집 요강을 보았다. 가능하다면 소카 초등학교에 보내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현실 생활을 생각하면 도저히 보낼 수 없는 형편이었다. 부인부 선배와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을 두고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 그 선배가 도쿄 소카 초등학교를 목표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강하게 권유했다. 모집 요강에 적힌 수업료를 비롯한 기타 경비를 보면서 생활이 되는지를 머릿속으로 계산했다. 생활비를 더 절약하면 어떻게든 될 것도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만약 가족 중에 누가 아프기라도 한다면 입원조차도 어려워진다. 호미의 마음이 흔들렸다. 부인부 선배가 직접 도쿄 소카 초등학교까지 가서 입학 원서를 받아왔다. 원서를 보자 반드시 소카 초등학교에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솟아올랐다. 초대회장 마케코치 선생님과 제2대 회장 도다 선생님은 창가의 일관교육의 학교를 만들겠노라고 염원하셨다. 그리고 야마모토 선생님이 이를 실현하셨다. 지금 그 3대에 걸친 창가 사제의 대원이 도쿄 소카 초등학교 개교로 완성이 되었다. 어린이의 행복을 위한, 사회의 불행을 없애기 위한 창가의 인간주의 교육은 어떤 교육일까? 아들 마사요시를 꼭 이 초등학교에 보내고 싶다.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 앞장서는 창립자 야마모토 선생님의 이상을 일부분이라도 짊어질 수 있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호미에는 결의했다. 돈은 어떻게든 마련하자. 부모인 내가 물만 먹는 한이 있더라도 아들은 반드시 소카 초등학교에 보내자. 후미에는 마감날 저녁에 원서를 제출했다. 어머니는 강하다. 어머니는 한결같다. 어머니는 용감하다. 그 어머니가 있기에 사자는 잘한다. 1977년 11월 하순 신입 1학년생 입학 전형이 실시되었다. 아리타케 후미에는 마사요시에게 인사만큼은 잘해야 한다. 그리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면 된단다. 라고 사전에 당부해 두었다. 후미에는 마사요시와 함께 입학 전형 장소인 소카 중고등학교에 갔다. 개교를 목표로 건설 중인 도쿄 소카 초등학교를 눈앞에서 보자 어떻게든 우리 아이를 이 학교에 보내고 싶다는 강한 마음이 끌어올랐다. 후미에는 생각했다. 경제적으로 결코 여유롭지 않다. 하지만 아이만큼은 이 소카 초등학교에서 공부시켜 훌륭하게 키우고 싶다. 그러나 입학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초등학교 아이가 있는 이웃집 엄마들에게서 사립 초등학교에는 어디까지나 집안이 좋고 부유층의 자제들만 입학할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입학하지 못한다면 하고 생각하자 면접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눈시울이 뜨거워져 어쩔 줄을 몰랐다. 방 한쪽 구석에서 몇 번이고 눈물을 훔쳤다. 전형 결과 마사요시는 합격이었다. 후미에는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었다. 저금을 털어 입학금과 교복비 등을 충당했다. 후미에는 큰 희망과 함께 정말로 생활할 수 있을까? 라는 불안감을 안고 마사요시의 입학식에 참석했다. 교복을 입은 몸집이 작은 자신의 아이를 보았을 때 후미에는 지금부터가 내 싸움이다. 끝까지 해내자고 마음속으로 강하게 맹세했다. 자녀를 생각하는 어머니의 깊은 사랑은 어머니 자신의 정신을 더욱 강인하게 만든다. 마사요시가 입학하고 얼마 뒤 지인에게서 회계사무소에서 사무를 보는 사람을 구하고 있으니 그곳에서 일해보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조건도 좋은 듯하여 직장을 옮기기로 했다. 근무해보니 일은 좀 많았지만 급료는 이전보다 3배 가까이 되었다. 호미에가 근무하는 회계사무소는 사무원이 2사람인 작은 사무소였지만 고객이 많았다. 집에 들어오면 오후 10시가 넘을 때도 많았다. 확정 신고 기간이 다가오면 일이 더욱 많아졌다. 하지만 그만큼 가게에 여유가 생겨 학비로 고민하는 일은 없었다. 자신이 집에 없는 동안에는 어머니가 마사요시를 돌보았다. 후미에는 아무리 바빠도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하자고 다짐했다. 학회원인 후미에는 일이 많아 심야에 귀가해도 오전 6시에는 마사요시를 깨워 함께 근행하고 이야기를 나눈 뒤에 학교에 보냈다. 부모가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짧더라도 그 마음은 서로 소통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자녀에 대한 애정에서 나오는 연구와 행동이다. 신이치는 교원에게서 마사요시의 어머니가 대단한 각오로 아들을 소카 초등학교에 보내고 있다는 보고를 들은 터였다. 1980년 7월에 소카 초등학교에서 열린 은하수 모임에 신이치가 참석했을 때 교사가 마사요시를 그에게 소개했다. 탁자를 사이에 두고 대화를 나눴다. 그렇군요. 자네가 마사요시인가? 좋은 얼굴이구나. 악수를 합시다. 신이치는 마사요시의 손을 잡고 웃음을 지었다. 그렇지. 우표를 선물하겠습니다. 4월에 제5차 중국 방문을 할 때 선물로 사가지고 온 우표였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며 우표 하나를 더 건넸다. 이 우표는 어머니 선물입니다. 어머니는 크게 분투하고 있습니다. 생애 어머니를 소중히 하세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디 안부 잘 전해주세요. 마사요시는 창립자가 어머니의 고생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다. 노고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용기를 얻을 수 있다. 그 노고를 상찬하는 일은 가장 큰 격려가 된다. 마사요시는 밝게 무럭무럭 자랐다. 학교를 매우 좋아하는 아이가 되었다. 특히 운동회나 고구마 캐기 대회가 있는 날 등은 신이 나서 집을 나섰다. 어머니 후미에는 아이가 학교가 좋아? 라고 말할 때마다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소카 초등학교에 보내길 잘했다. 고생한 보람이 있어 하고 마음속 깊이 생각했다. 후미에는 자기가 근무하는 회계사무소에 마사요시를 한두 번 데려간 적이 있었다. 마사요시는 사무실 컴퓨터에 숫자를 입력하는 일에 흥미를 느꼈다. 또 어머니에게서 공인회계사는 훌륭한 직업이란다 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